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거시경제의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의 연준 주요 인사들은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경제 지표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반등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송을 나가면은 언제 반등 옵니까? 왜 반등 안 옵니까?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요. 자, 그런데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게요, 뭐 오늘 내일 당장에 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은 뭐 되게 길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거는 나스닥이고 1.5%,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연준의 중요 인사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장 중반을 지나고 나서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 중에는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IT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굉장히 밝게 불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가 9.22%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반도체 섹터도 녹색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은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인데요. 어제도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존 주택 판매가 어제 발표된 지표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전월보다 3.4% 정도 줄어든 428만 채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예측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전월보다 0.6%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은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의 어떤 속도는 좀 꺾였고, 그리고 예측치에도 부합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표가 1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올해 중반까지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선 결과를 보시면은 24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무려 2만 2천 명이나 감소를 했고, 예측치보다도 지금 1만 2천 명 정도 하회를 한 모습이에요. 자, 이 얘기는 고용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혼선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와는 반대되는 시그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견고한 고용이 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5월 제조업 지수도요, 지금 마이너스 10.4가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측치도 굉장히 상열하면서 제조업이 생각보다는 상황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구성 요소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또 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제조업 활동 지수는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은 인사들의 발언은 확고하게 동일합니다. 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몇 주간 나오는 지표들이 다음 회의를 건너뛰는 것이 적절한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연준 당국자들이 지금 발언을 했죠. 그런데 모두가 다 6월 금리 동결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예상만큼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곧바로 긴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입장이 36.2%까지 늘어났습니다. 동결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90%를 넘었었는데 지금 63.8%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미국 3대 지수보다는 등락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많이 한 데 반해서 상승도 그만큼 또 반등을 하지 못해서 지금 26.8K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1.1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알트코인도 대부분 다 좀 하락세였는데 지금 리플만 3.2%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반감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라이트코인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코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2%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8%가 무너졌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지금 또 3계단 하락을 해서 48이 나와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중립인데 어쨌든 50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공포 단계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에서는 뭐 역시나 큰 변화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매수벽이 여기 이 차트에는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별도로 또 캡처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25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25.2K에서도 뚜렷하고 25.4K 부근에서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어디까지 하락을 해서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반등의 어떤 구간으로 보는 곳은 지금 25.2K이지만 충분히 25.0K까지도 내려가서 그 이하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VD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을 했다가 홀딩을 하다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일정 부분 매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어떤 하락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고래는 누구냐? 바로 이 빨간색 세 번째로 큰 고래이고요. 지금 보시면 물량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투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갈색 고래가 홀딩하는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많이 꾸준히 매입을 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좀 또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관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도요. 꾸준히 추가 매입을 했고 지금은 현재 홀딩을 하거나 지금 부분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향후에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27K가 깨졌죠. 그래서 26K 레벨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가격이 27K 아래로 하회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비트코인이 더 언급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더 많이 지금 증가를 하더란 거예요. 비트코인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할 때는요. 늘 어떤 이유에 됐냐면은 굉장히 큰 공포 이후에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지표를 보시면은 이 언급되는 이 사회적인 영향도에 대한 지표가 지금 바닥에 있던 게 지금 이만큼치 솟아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솟아올랐을 때는 조만간에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지금 플레이어들, 특히 고래를 필두로 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뭐 거래소 물량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옮기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활성 지갑의 어떤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플레이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홀딩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기 홀드를 위해서 본인들의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언제든 지금 시장의 반등 시그널이 더 강해지면은 이 플레이어들이 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MDIA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 투자된 달러의 평균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달러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니까 오랫동안 보유한 비트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표가 2월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표가 계속해서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의 활동들이 너무 덜 활발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자산 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인투 더 블럭에서 제시한 또 다른 지표를 보시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곧 있으면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근 60일 연간 환산 변동성 지표의 파란색입니다. 이게 40% 아래로 지금 하회를 했어요. 지금 내려가서 이 노란선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를 밑돈 거는 지난 5년 동안에 딱 8차례밖에 없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환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40% 하회 구간이 5주간 지속이 되면은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46%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여 정도의 시간들을 이 구간 아래에서 하회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리본을 리테스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 추세 추종 지표가요. 지금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녹색으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들을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지금 테스트가 일어나고 나면은 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짙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 동일한 구간을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은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침착함, 결국 인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JT라고 하는 트위터리아는요, 지금 현재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트레이더들도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한 요 구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요,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불플래그 패턴을 완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소식들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리플이 판결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힘먼 연설을 SEC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이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자, 이 힘먼 연설에서는 이더리움은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 고위 관계자가 직접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EC의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리플이요. 지금 중앙은행 CBDC 발행을 위한 플랫폼을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메타코를 3,3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SEC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굉장히 사업도 잘 되어 가고 있다.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강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만에 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암호화폐 은행인 커스토디아가요, 지금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커스터디 서비스가 되어야지 많은 수요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전통 금융권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던 은행들이 지금 또 많이 파산을 했죠.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뭐 시그니처 뱅크 같은 은행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졌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커스터디를 위한 인프라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장될 전망입니다. 자, 네, 어제 SEC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에서 이 파일코인을 제외하라. 왜냐하면 파일코인이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파일코인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우리는 파일 저장을 위한 탈중앙화 P2P 네트워크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또 이제 더 증폭이 됐을 때 파일코인도 아마도 물러서지 않고 리플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보이는 행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SEC에게 좀 숙이고 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SEC에 제출했던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이죠. 지금 미국의 CFT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이 CFTC는 좀 두 가지의 어떤 입장들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비트코인이 우호적이라는 입장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지만 본인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결국은 CFTC나 SEC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지를 남겼어요. 암호화폐가 증권이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로 인해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어떻게 규제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자, 그러니까 SEC가 기존의 증권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들도 계속해서 지금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케네디 후보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죠. 지금 공화당에서도 디센티스라고 하는 후보가 트럼프와 이제 맞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행정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암호화폐 산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성 비트코이너 중에 한 명이니 맥스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왕은 테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세일러도 그동안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일러도 그동안에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더가 이번에 또 3천억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본인들의 수익금을 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테더가 현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더가 이제 곧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관들이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매집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을 언급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혼잡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너무 트래픽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서 트랜잭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반사이익을 라이트코인이 받아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반감기가 80일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라이트코인은요, 반감기 50일을 앞두고 매도 세력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일을 앞두고는 오히려 하락을 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걸 언급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가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코인의 반감기의 흐름을 보고 비트코인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과거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중요한 지점들이 또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들에서 가장 핵심은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가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 언급을 못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네, 인내심이었습니다.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기다리면은 멀지 않았다. 이제 반등의 시그널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평안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